해외여행 가려고 월급 쪼개서 적금 들고 겨우겨우 이 비행기 탔는데 추락한다면, 이 비행기가 이렇게 탁 떠가지고 오오 하더니 추락한다면 어떨까요? 에이, 비행기 추락 사고가 교통사고보다 훨씬 적다던데 해서 제가 비행기 추락 사고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비행기 추락 확률은 0.000032%라고 해요.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숫자죠. 이 한 사람이 10만 번 탑승해도 사고 날 확률이 3.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0만 번을 타도. 하지만 0은 아니다. 참고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5060분의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로또 사는 사람들을 두고 이 로또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떼는 세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확률이 엄청 낮다고들 하죠. 이 말을 또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또 로또를 이렇게 싹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또 탈세는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사건 갤러리에 주에 하나씩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당장 다음 주에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간다면 저 친구 좋은 소식이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로또든 비행기 추락 사고든 이 0에 가까운 숫자지만 0은 아니다. 1%보다 낮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오늘은 그 누군가 0.000032%를 뚫고 비행기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공군기 571편이 안데스 산맥의 충돌에 추락합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건 승객만 40명, 승무원은 조종사 포함해서 5명, 이렇게 45명이 타고 있었어요. 자, 일단 안데스 산맥에 충돌했다고 했는데, 이 안데스 산맥이 어떤 곳이냐? 평균 고도가 4,000m, 롯데타워가 555m라고 해요. 이 롯데타워를 4개 정도 하늘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마지막 하나에 한 머리 정도를 싹 자른 높이, 거의 한 3.8개를 세운 높이가 안데스 산맥의 평균 높이라고 해요. 넘어가는 것도 있겠죠. 한 4개 반 정도? 여기 기온이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40도 정도 된대요. 안 그래도 추운 지역일 텐데 높이까지 높아버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여기 산맥에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추락을 해요. 45명이 탄 비행기가. 여담으로 이제 저 어릴 때 앤디스 초콜릿이라고 이 민트맛 나는 초콜릿, 이게 있었는데, 이 초콜릿 표지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세계 과자점이 이제 막 들어올 때였어가지고 이런 해외 초콜릿 사려고 하면은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몇 주 걸려서 받고 했던 초콜릿입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다시 누가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존자가 있을 수 있냐. 비행기가 하늘에 이렇게 있다가 수직으로 확 떨어진 게 아니라 산맥에 부딪힌 다음에 또 설산이잖아요, 설산. 그래서 거기를 비행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쭉 미끄러져서 기적적으로 무려 33명이나 생존해요, 첫날에. 하지만 이때 비행기 추락으로 부상이 심한 사람들은 며칠 안 돼서 6명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33명 중에서 6명이 돌아가시고 27명이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시작합니다. 비행기에 아마추어 럭비 선수팀이 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27명은 대부분 럭비 선수들, 거기에 또 의대생 3명, 공대생 1명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이 짐을 전부 뒤져봐서 식량들을 일단 있는 대로 모아요. 그리고 이제 시체들 사이에서 며칠을 더 벌벌 떨면서 남은 식량을 쪼개가면서 먹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틴 끝에 비행기가 한 대 머리 위로 지나가거든요. 생존자들은 이제 살았다, 드디어 구조대가 우리를 봤구나 하고 남은 식량을 배부르게 먹어요. 그동안 계속 쪼개서 먹었을 테니까, 그 날도 추운 데서.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구조대가 안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데 좀 둘러보자 하고
저 높이까지 올라가 보는데 그렇게 멀리도 안 갔는데 어느 정도 설산을 좀 걸어서 올라간 다음에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허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이 설산이 조금만 위에서 봐도 저게 눈인지 바위인지 아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보고 그냥 지나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 본 줄 알고 식량을 또 야무지게 드셔버려가지고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333 이론이라고, 이 사람은 공기 없는 데서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를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또 여기가 안데스 산맥,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이라고 했잖아요. 극악의 추위 속에서 벌벌 떠니까 칼로리 소모가 엄청 날 텐데 여기서 이제 버텨야 되잖아요. 아무리 평소에 훈련하는 운동 선수들이라고 해도 초반에는 한두 명이 우리 죽은 사람이라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 눈 속에다 묻어놨던 시신들을 꺼내서 식량으로 씁니다. 이때 또 전부 종교인이라서 더더욱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를 조종한 기장을 먹고 그 다음에는 부기장,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해요. 기장을 처음으로 먹은 거는 비행기 추락 사고의 큰 원인이 기장이니까 기장부터 먹자 이랬대요. 그런데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데도 자기 신념을 지켜서 안 먹는 사람도 있긴 있었대요. 먼저 죽은 사람들을 식량으로 쓰면서 버티는데 또 그 와중에 눈사태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19명만 생존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육 먹기를 거부하고 결국에 그분은 돌아가시거든요. 그분 이름이 누만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걸 직감하고 날 써도 좋다, 내가 죽으면은 식량으로 써도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자기는 끝까지 사람을 안 먹고 죽는 와중에 내가 죽으면은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를 먹어도 좋다 한다는 게. 남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식량을 먹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기로 해요. 사실 이전에 무전기는 있었는데 배터리가 없었거든요. 추락하면서 비행기의 몸통하고 꼬리하고 멀리 떨어졌는데 그 꼬리 쪽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꼬리를 찾으러 나서서 무전기를 한번 살려보자 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비행기의 꼬리는 찾았는데 그 공대생 한 명이 노력을 해보지만 살리지 못함. 그렇게 다들 좌절하고 있었는데 추락을 하고 나서 기장이 바로 죽지 않고 조금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장이 한 마리 쿠리코를 지났다. 그리고 추락한 비행기 고도계를 보니까 2000m였다. 이제 거의 다 와서 착륙 준비를 하고 있던 게 아니냐. 아, 그러면 안데스 산맥의 끝자락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그렇다면 산만 몇 개 넘어가면 이 설산이 끝나지 않겠냐 해서 그나마 건강한 세 사람이 짐을 싸고 출발해요. 세 사람이 출발을 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엄마하고 여동생이 비행기에 같이 타 있었었는데 둘 다 죽었었거든요. 떠나기 전에 남아있는 생존자들한테 엄마하고 동생을 써도 좋다 하고 떠나요. 나중에 식량이 다 떨어지면은 너희가 살기 위해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세 사람이 이제 등반을 시작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몇 개만 더 넘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식량이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세 명이서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한 명은 비행기 잔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두 명은 또 여정을 시작해요. 만약에 저 멀리 보이는 그 산맥을 넘었는데 또 산이 펼쳐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죽는 건데 그럼에도 도전합니다.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눈으로 뒤덮인 산을 10일간 61km나 걸었다고 해요. 비행기에 남아있던 동료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라디오가 한 대 있었거든요. 이제 라디오를 켜놓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두 사람이 무사히 구조대를 데려오기를 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생존자라면서. 이 두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산맥 하나를 넘으니까 설산이 끝나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내려갔다가 한 농부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를 해줘서 바로 비행기가 생존자들이 있는 곳으로 출발을 해요. 라디오로 실시간으로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뭘 했냐?
꽃단장을 했다고 해요. 약간 여기를 떠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실제 생존자의 인터뷰를 보니까 엄청난 추위에 이제 털도 다 얼고 피부도 예민하고 그런데 그냥 면도날로 엉망으로 그냥 수염을 밀었다고 해요. 면도도 하고 왁스도 바르고 비행기 오는 걸 기다립니다. 잠시 후에 진짜 비행기 2대가 사람들을 구하러 날아오고 최종적으로 이 72일 동안 16명이 살아남았다고 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이 안데스 산맥 눈이 온난화 때문에 녹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